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정책 제안인 경기부양책이 지난 주말 하원을 통과해 이번 주에 상원에 보내집니다. 민주당은 실업수당이 끝나는 3월 14일경에는 통과되길 희망하고 수정은 돼도 통과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트럼프 팬조차 $1,400 지원이 포함된 경기부양책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백신 공급은 여러 면에서 개선됐고 의료 전문가는 브랜드를 따지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백신 접종 받는 것을 권합니다. 바이러스 사태 이후 긍정적으로 오랜 동안 주목받아온 앤드류 쿠머 뉴욕 주지사가 3가지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계 최대 규모의 보수계 이벤트인 CPAC에서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비쳤지만 신당 창당 뉴스는 가짜라고 비난했습니다. 1시간이 넘는 연설에 가짜는 넘쳤고 열기는 강했지만 트럼프나 지지자 모두 최고 때보다는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2021년 CPAC은 트럼프 황금 동상과 무대가 나치 스타일이었다는 게 논란입니다. 행사장이었던 하얏트 호텔은 나치 스타일의 무대에 대해서 해명하느라 오늘 아침 애쓰고 있습니다. 이란은 유럽과 미국이 시작하는 이란 핵협상 재개 모임에 지금으로서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과 한국인 영화인이 만든 미국 영화 미나리가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골든글로브상에는 아시안계 여성 감독이 처음으로 아시안계 여성 감독으로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자인 클로에 자오 감독의 영화 노마드랜드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러 부문에서 미나리와 겨루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지나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요. 세금 보고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경기부양책이 이제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1조 9천억 달러. 오바마 전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을 냈었을 때가 2009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 기억하시는 그대로 주식시장 또 주택시장 엉망진창이었고 바이든 현 대통령이 당시에 부통령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1조 9천억 달러라는 게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지난번에 비교하면 조금 작아지기는 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부통령이었었을 때 했었던 액수 경기부양책의 2배가 됩니다. 물론 상원에서 줄어들 수는 있지만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은 첫 번째와 비슷하긴 해요. 2조 달러였으니까. 오바마 때에 그 당시에 그것보다 더 했어야지 된다. 어차피 연방정부에서 돈을 풀 때는 확실하게 눈에 띄도록 결과가 너무 뚜렷하도록 풀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본인이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또 빨리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PPP, 이 페이롤 체크 프로텍션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발언도 중요합니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지만 지금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꺼려하지만 연준 의장의 이런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분위기를 잡는 데 있어서 예산 적자보다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나가면서 경기부양책을 지지하는 게 지금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하나는 지난 20년 동안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 예측이 너무 장밋빛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이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미국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제대로 때가 되면 돌아간다 해서 연방정부가 이제 돈을 투입한다던가 하는 것을 많이 막아왔는데 그게 20년 동안 장밋빛이었다 하는 것이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1조 9천억 달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지금 느끼시라고 경제정책이 이 대통령은 이렇구나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가운데 반은 캐시입니다. 이게 이제 4,2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이 뭐 한정이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은 7만 5천 달러지만 조금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대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그런 개인이나 부부 1,015만 달러 이제 이하 버는 그런 분들께, 미만 버는 분들께 1,400달러 지급하는 게 이게 가장 많은 돈을 차지합니다. 4,200억 달러. 그리고 일자리 실업수당에 관해서 반 조금 넘네요. 2,400억 달러. 그 밖에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자녀 양육 세금 공제라든가 저소득층 세금 공제가 그 다음으로 많아서 1,300억 달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보험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보조를 해준다던가 주택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이런 순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쭉 보면은 가난을 없앤다는 것, 빈곤율을 낮춘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층, 저소득층에 고소득층에 일정하게 다 혜택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나 중간소득층이 훨씬 이 1조 9천억 달러에서 지원을 많이 받게 되고요. 어떤 것은 아주 저소득층에게만 주는 그런 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책이 나와서 이것이 이제 시행이 되면은 미국 현재의 빈곤율을 30%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빈곤율이 줄어들면은 대부분 경우에 이제 범죄율도 조금 따라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시잖아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경제정책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도 대공황을 끝낸다, 여기에서 더 앞으로 나가서 경제 살리기, 그 경제 살리기를 연방 프로그램으로 돈을 많이 집어넣고 했었죠. 동시에 노조를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미 노조 강화 여기에 찬성을 한다는 입장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9시 30분경에 전해드리겠고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과 경제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나와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죠. 인플레이션 안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세금 코드 많이 그 당시에 바꿨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루즈벨트에 비교되기는 합니다만은 루즈벨트는 보다 더 지금보다는 장기적이었고, 이번에는 임시죠. 왜냐하면 바이러스 경기부양책의 대부분의 안은 몇 개월 안에 9월 말 이 정도가 되면은 끝나게 되니까. 그런데 끝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미리 다음 카드를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Build Back Better라는 이름의 Build Back Better라는 전과 같이 돌아가는데 더 좋게 돌아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지금 일단 1조 9천억 달러를 가지고 시동을 걸었는데, 그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입이 많은 가정이나 수입이 적은 가정이나 자녀 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돈은 똑같이 한다. 이것은 수입이 많은 곳을 많이 지원하는 공화당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계산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과 실업수당을 연장하는 것 같은 것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기를 희망을 하고요. 그럼 이게 이번 주에 상원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수정을 하겠죠. 최저임금안이 이제 없어지는 것으로 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 시간당 15달러, 그리고 1,400달러 받는 것의 수입도 1인당 개인 연수입이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은 사이즈가 줄어들 수는 있는데 1조 9천억 달러가 아니라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 아주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상원으로 보내서 또 그 상원과 하원이 다시 한번 서로 논의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가능하면 지금 실업수당 끝나는 때가 3월 중순이기 때문에 3월 14일에 상원에서도 이 안을 통과시켜서 바로 이제 그 시행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상원에서도 무조건 이 공화당도 물론 이제 민주당 의원들 2명이 찬성을 하나마나 하는데 거의 하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반수면 되기 때문에 완전히 공화당도 완전히 끝까지 반대하고 발목 잡고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공화당 표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설령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1표 정도 있다 하더라도 공화당이 누군가 들어와 줘야지 되는데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론이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책을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것은 싫어하지만 나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부자, 가난한 사람 모두 좋아합니다. 전체적으로 70% 이상이 이 안을 지지를 하고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팬인데도 그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피닉스에 살고 계시는 53살의 멜리사 칸이라는 분인데 내 세금으로 해도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 메인주에 사시는 안토니 맥길이라는 분도 that's a good idea. 대부분 다 찬성한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대부분이면은 50% 이상이잖아요. 경기부양책에서 대부분 it's okay라고 공화당에서조차 이렇게 하니까 공화당의 유권자들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공화당 정치인과 공화당 유권자들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유권자들은 일단 돈 받는 것, 경기가 좀 활성화돼서 내가 돈 안 받더라도 나의 고용인들이, 인플로이들이 돈을 받으면 좀 나아질까? 돈을 주기 때문에 일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그 숫자보다는 지원을 받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주저앉을 만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고요. 또 공화당으로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민주당 대통령이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죠. 민주당 대통령이 제안한 이 안이 잘 나가서 성공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결과가 2022년 내년에 전체적인 하원 선거 3분의 1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에게 불리한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유권자의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경기부양책이고요. 더 이상 어떻게 하거나 크게 변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 시간 지나가는 거 보면서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경기와 관련돼서 이것 때문에 경제가 힘들어졌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는 백신이잖아요. 주말에 이제 존슨앤존슨 백신 긴급 승인이 나왔고 이미 배송되기 시작했고 내일부터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400만 도수 이상 물론 존슨앤존슨은 아니에요. 내일이 첫 번째 맞는 날이니까 내일 존슨앤존슨 백신이 접종될 때 또 탑 뉴스가 되겠죠. 막 사진 나오고 그럴 거예요. 이미 2가지 있는 모더나하고 파이저 바이오엔텍 백신이 주말에는 430만 도수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3월 달의 목표가 하루에 300만 도수 정도 하는 것이다 하는데 지금 이게 생각했었던 것보다도 최근에 많이 개선되고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모더나나 파이저 바이오엔텍보다는 전반적으로 효율은 조금 효용성은 효능이네요. 효능은 조금 낮다 하는데 그래도 미국에서는 한 72% 효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을 USA Today가 자세히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 백신을 맞으면 입원은 안 해도 된다. 100% 거의 장담한다.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파이저 바이오엔텍 백신 같은 경우는 비만인 분들에게는 좀 더 효율적이다. 이 백신이 그런 연구가 이태리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어느 정도 덜 효능이 있는가 하면은 반 정도 비만이 아니신 분보다 이태리의 얘기니까 또 조금 국가마다 차이가 인종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요.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존슨앤존슨 백신을 기다리셨습니다. 난 2번 귀찮아. 한 번만 맞을래. 그런데 효능이 조금 떨어지기는 한다고 하는데 나는 뭘 맞지?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 별로 선택권이 없거든요. 물론 약국에서도 접종을 하고 하니까
찾아 돌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맞는 것. 개인을 위해서도 국가, 전체 국민을 위해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어제 미트 더 프레스 등등 여러 언론에 출연을 했고 오늘 아침에도 백악관에서 브리핑 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에 백신 접종 받았잖아요.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내가 백신 접종을 아직까지 받지 않았다면 나는 어느 제약회사 이런 거 안 따져. 그냥 나에게 지금 가능한 것 그것을 맞겠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라도 맞는다. 다 효능이 아주 좋으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식품의약국의 커미셔너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부모들 가운데서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 아이를 보내도 돼? 라고 하지만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것에 반발하는 너무 힘드신 거예요. 힘드신 것뿐만이 아니라 일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여러 가지 가정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도 학교가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부모님이 못 하시는 것을 학교에서 해줄 때가 어떤 때는이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무한적인 사랑 이런 거 빼고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도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신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클래스룸에서 조금 추워도 5월까지도 추울 수도 있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요. 창문을 열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뉴욕이 워낙에 큰 도시이고 정치적으로 아주 핫한 곳이기 때문에 이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가 처음에는 양로원에서의 사망자를 늦게 발표했다 내지는 숨기려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연방 또 뉴욕 주정부 조사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여성이 등장을 해서 나를 갖다가 말이야 일 다 같이 하는 스태프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자문인데 건강 관련 나에게 무슨 지난 농담이라고는 안 했어요. 지난 어떤 것을 하면서 무슨 옷을 안 입고 무슨 게임을 하자는 등 이런 얘기를 했다. 나에게 터치를 했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키스는 안 한 것 같아요. 어디를 툭툭 치고 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또 두 번째 여성이 말하자면 잠자자고 나에게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러스 감추는 거 있죠? 그리고 성추행 관련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앤드류 코모 주지사가 굉장히 터프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상대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이것조차 뉴욕의 검사가 검사의 결정에 맡기겠다 했고 뉴욕 검사는 이것도 수사를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스타일. 말하자면 론킴 의원이 양로원에서의 사망 이런 것을 언론과 인터뷰했다고 너 정치 생명 끝날 줄 알아 라고 하는 것이 론킴 의원으로서는 한 게요. 협박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해서 그의 이 같은 터프한 정치적인 스타일 이 세 가지가 지금까지 세 번째 정치적인 스타일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뉴욕이 워낙에 마피아도 많고 스타일도 그렇고 터프하고 이 사람도 이태리계고 뉴욕의 정치계가 터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하나가 어디서 뭐가 잘못되면 쭉 같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뉴욕의 앤드류 코모 주지사 한때 코로나 바이러스 초창기에 막 인기 있고 이럴 때는 저 사람이 대통령 돼야지 라는 얘기까지들도 많이 했었는데 참 다 그렇죠 그래서 참고 견디고 오래가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정치인들도 우리 일반인들도. 네, 지금 역시 케이블 텔레비전 뉴욕에서 뉴욕 포스트, 뉴욕 데일리 뉴스 두 신문이 다 타블로이드 신문이잖아요. 일면들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앤드류 코모 주지사 타임 앤 유니온 신문에도 마찬가지고 일면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가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될 수도 있는 일이고요. 잠시 뒤에는 아주 오랜만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을 했는데
연설을 할 때 전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설을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받아들이는 지지자나 열기가 조금 전보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조금 식었다라는 것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이슈가 많았어요. 뭐 황금 동상이 나왔고요. 황금 송아지처럼요. 모세가 막 깨고 하려고 했었던, 나중에 이제 뭐 하느님께 벌 받고 했었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치의 상징이 바로 이 시펙 무대의 그 무대 디자인이었다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것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미국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 나흘 동안 이 공화당이신 분들은 많은 그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요. 플로리다주 올랜도, 주로 이제 워싱턴 DC에서 늘, 주로가 아니라 늘 그 연례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워싱턴 DC의 여러 룰 등등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고 나서 간 그의 집이 있는 동네에서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트럼프 지지자와 전통 공화당 사이에서의 어떤 그 갭 같은 것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는 all about Trump.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긴 거죠. 트럼프 당처럼 돼버렸다 하는 이런 것인데, 연설을 들어보니까 1시간 30분쯤 했는데요. 거의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 다른 곳에 가서 선거 유세할 때 했었던 연설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선거 끝나고 나서 했었던 것과도 비슷했는데, 현장 유세를 할 때는 무척 그 열기가 뜨겁고, 그리고 에너지가 어디서 그렇게 솟아나오는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본인도 그렇고 지지자도 그렇고.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장소가 그 하얏트 호텔이라는 실내인 것도 있고 또 몇만 명이 모이는 곳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시간 반을 이제 쭉 그 지켜본 저로서는 조금 그 좀 떨어졌네 하는 감은, 그 어떠한 막 긴장하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하는, 거기 그 온도는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내가 이겼다라고 했고, 물론 아무런 증거 제시 없이 죽은 사람도 투표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과 다른 법원들이 이 문제에 손대길 원치 않았다.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고요. 수없는 사람들이 이민자에 의해서 숨졌다. 그런데 이민 연설을 할 때 조금 달라진 것은, 전에는 꼭 불법이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중간중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그 불법 이민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누가 죽고 이런 것을 얘기한 게 달랐고, 또 하나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은, 보통 그 정치인들이 일단 대통령 자리를 떠나면은 그 원로 정치인으로서 당분간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훈수를 꼭 둬야지만 될 때 훈수 좀 더 주세요 하면은 살짝 두는 그런 형태를 택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슬리피조 얘기를 제가 10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슬리피조가 이걸 못하고 게다 대고 또 뭐 크레이지 버니는 이걸 못하고 포카혼타스 엘리자베스 월에는 이게 못됐고 저게 못됐고, MSNBC는 MSDNC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아마 D가 민주당을 뜻하는 거겠죠. 민주당을 지지하는 방송이다. 이런 형태로 밋 럼니 공화당 그 상원 의원에 대해서는 그 사람 진짜 후졌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페이크 뉴스를 말을 했고요. 내가 창당을 한다고, 나 창당 안 해, 그거 페이크 뉴스야.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떨지 모르죠. 지금은 이미 그 분위기 보니까 트럼프 당인 것이 확실하고,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확실하게 뭔가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창당 안 해라고, 창당 뉴스 나오는 것은 페이크 뉴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 더러운 스왑프 같은 워싱턴의 그 썩은 것을 다 누가 빼내야지 되는데, 근데 깨끗한 사람이 썩은 것을 빼내야지 되겠죠 하면서 과거에 내가 무엇을 잘했다 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 저는 굉장히 많이 외웠어요. 반복 하는데, 하나 분명해진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뭐 작아서 뭐 어떻게 하고 뭐 밑으로 연단으로 내려가서 쭈글쭈글해지면서 내려가는 이런 신용을 하고 할 때,
그럴 때 그 어덜트 74세의 손주가 몇 명 있는 그 할아버지잖아요. 뭐 할아버지가 항상 뭐 우아하게 근엄한 척하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남을 욕할 때 욕하면서 그런 행동을 코미디언처럼 해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제일 환호했습니다. 제일 환호하고 그때 Four more year를 외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애틀란틱에서 보도를 했었던 연방 의사당 사건이 일어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하는 데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한다라는 말이 다시 생각이 났는데 막 그 욕 비슷한 말도 했고요. 그런 말을 하고 남을 두드려 팰 때 말로 두드려 팰 때 그때 지지자들은 굉장히 좋아하더군요. 그래서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보게 됐고요. 또 의사당 사건 전에 이제 이 연설이 끝나고 팍스와 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의사당 사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전 대통령은 의사당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뷰티풀한 랠리였는가. 너무 뷰티풀하고 너무 크고 너무 많은 사람이 모였고 이런 얘기를 1시간 30분 내내 했습니다. 당연히 중국 얘기 있고 바람 에너지 몹쓸 거야. 를 시작을 해서 결국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여러분에게서 이것도 뺏어가고 저것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다가 나중에는 자유까지 뺏어갈 거야 라는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물러나고 이렇게 빨리 한 정치 연설 가운데서는 아마 가장 혹독한 그런 연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뭐 저는 늘 들어서 저로서는 많이 면역이 된 편인데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온도가 조금 낮아진 것 같다. 그게 여론조사에서 나오네요. 그 현장에서 모의 조사를 했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공화당보다도 더 좋아하는데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은 완전히 씨팩이라는 것은 그 보수 행동위원회의 그러니까 가장 보수주의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74년부터 컨퍼런스가 열렸고요. 플로리다 올랜도에 본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열기가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전통적인 보수의 상징을 가지고 정책을 했다는 얘기하고는 구분되는 거죠. 어쨌든 그 보수 중에 보수가 모인 곳인데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를 해야지 된다? 재선에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답한 사람이요. 68%밖에 안 됩니다. 68%나 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화당이 지금도 9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데 그 공화당 가운데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또 복음주의자들도 많이 왔겠죠. 거기에 컨퍼런스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 모의 여론조사를 해봤을 경우 68% 나왔다는 것은 힘이 빠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진지하게 고려한다고 했어요. 2024년도에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마이크 폼페오 이런 사람 뭐 7% 마이크 폼페오보다요. 큰 아들이 8%로 더 많아요. 재선에 나가길 원한다. 아니 재선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 테드 크루즈하고 마이크 폼페오랑 똑같네요. 7%, 터커 칼슨 팍스의 3%, 조슈 하울리 테드 크루즈와 함께 상원 의원이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강하게 지지하는 3%. 니키 헤일리 트럼프와 멀어졌다 다시 가까이 가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트럼프가 받아주지 않는 3%. 이방카도 3%.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 가운데서 트럼프 아들, 딸, 트럼프 가문이 3명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랜드 폴도 2%.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두 가지가 주목되는데 한 가지는 황금동상.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어떤 조각가가 만든 거죠. 그러나 그것은 컨퍼런스 위원회에서 오케이 했기 때문에 그 로비에 전시된 거잖아요. 6피트의 아주 거대한 황금동상. 이쪽에는 뭐 매직봉 같은 것을 들고 있고요. 이쪽에는 뭐 We the People 하는 헌법 종이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거기 와서 사람들이 사진을 너무 찍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모세가
그렇게 난리를 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숭배하고 경배하고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마시고 했던 황금송아지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하는 비난을 많이 받았고요. 또 하나는 그 무대 디자인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한 것도 그렇고 그 연설한 무대 디자인에 그 나치 그 형태,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2차 대전 때 나치가 이 군복에도 그렇고 썼었던 그러한 그 디자인 형태, 천정도, 저는 천정은 못 봤는데 천정도 그 현장 취재를 한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나치 룬이 이렇게 어레인지가 참 뭐 여러분들 신문에서 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컨퍼런스를 여는 그 조직 단체, 가장 큰 그 로비스트 단체거든요. 여기서는 그런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얏트 호텔 측에서는 장소를 빌려줬고 미국 언론뿐만이 아니라 뭐 가디언, BBC, 뭐 아이리쉬 무슨 신문, 세계에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포스트도 그 지적을 했어요. 그런 형태로 이거 뭐야? 이거 나치 문장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주최자는 무슨 소리야? 여기 유대계도 와서 연설을 했고 하는데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얏트 호텔에서도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혐오스럽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상관없다. 저런 디자인은 모두 이 컨퍼런스 주최 측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이 심볼을 아주 그 고려하는데 우리 회사 그 하얏트 호텔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 굉장히 혐오감을 주는 그런 그 디자인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도적이냐 의도적이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KKK단에도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백인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어떠한 그 전략이라고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황금 송아지가 아니라 황금 트럼프 동상과 이 나치 문장은 아니고 나치 루인이 그 형태로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말로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 것이 더 주목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지금 새로운 행정부의 노조에 대한 입장 그리고 미나리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엘라바마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뭐 그곳에 공장도 많고 뭐 창고도 많고 한데요. 엘라바마의 그 어느 지역인가요? 엘라바마의 베스머라는 곳에서 아마존의 근로자들이 특히 이제 그 머리 쓰고 일하는 것 아니고요. 창고에서 집 나르고 뭐 이런 분들이 이달에 이제 노조 가입하는 것에 투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5,800명이면 아마존으로서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이미 아마존이 그 노조에 가입이 돼 있고 근로자들이 그리고 그 계약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이 또 잘 막아왔고 그 막는데 아마존 사주 측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2000 몇 년도였었죠. 그게 델라웨어에서 될 뻔하다가 2014년도에 그러다가 이게 안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과 앞으로 며칠 또는 그 몇 주일 동안 노조에 가입을 하는가 이제 그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데 투표를 하게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제 그 일요일인데 그 비디오로 발표를 했습니다. 비디오로도 발표를 하고 트위터로도 썼는데 그 엘라베마주에 일하는 사람들 그뿐만이 아니라 미 전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를 정할 수 있는 그 노조 가입 문제, 노조 결성 문제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고용주에 의한 위협이나 협박 없이 그 일이 진행돼야지 됩니다. 우리가 노조를 결성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썼고요. 그리고 한 칸 띄고
모든 그 일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노조 가입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 된다. 미국이라고 해서 전부 자유롭게 노조 가입이 선택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조를 원치 않는 그런 사주 측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뭐 위협, 협박 이런 단어를 썼지만 그렇지 않고 회유라는 것도 있잖아요. 몇 사람을 회유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회유하게 한다던가 어쨌든 최종적인 것은 투표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됐었던 것이 지금 하는 것이고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제가 비디오에서 기억나는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는데요. 미국은 월스트리트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가 아니다. 이 말은 곧 개개인의 근로자, 그냥 일하는 사람, 투자를 그냥 왕창 어디 한 군데다가 돈 막 내고 돈 놓고 돈 먹기 하면서 큰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이 민주당의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고 또 민주당 대통령으로서의 그 철학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선택은 선택인데 지금 팬데믹 기간이고 특히 경제 위기도 있고 그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인종차별 이런 문제가 아직도 미국에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노조를 결성해서 이 같은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말이었고요. 골든글로브가 이제 헐리우드의 외신기자 협회에서 주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진가는 아카데미 시상식을 딱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됐는데 또 언제부터인가는 그렇지 않고 영 다르게 나가는 것도 있었고 78년 됐습니다. 78회예요. 미나리는 처음에 골든글로브상에서 아니 배우 하나도 후보도 안 돼. 뭐 이 외국어상에 왜 놔? 감독도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아이작 정 감독이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뭐 스티븐 이언 미국 배우도 있고 한국 배우도 있지만 미국 아역 배우도 있고 그 딸은 뭐 배우 조금 경험이 있다고 하고 아들은 전혀 경험이 없다고 하는데 어린아이요. 연기 잘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왜 미국 영화가 아니야? 했을 때 골든글로브는 반 이상을 영어가 아닌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룰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 주연 배우, 조연 배우, 또 주연 배우, 남녀 주연 배우, 조연 배우 뭐 모든 중요한 다른 시상식에서의 후보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골든글로브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딱 그 중요한 것 하나 올라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외국어상, 영화상 받았습니다. 미나리가 받았는데요. 이번에 그 골든글로브는 하나 또 중요했던 게 거의 80년이 되잖아요. 78회니까 첫 번째로 아시안 여성 감독이 지명이 된 것도 아시안 여성 감독이 지명된 것도 처음인데 상을 받은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젊어요. 베이징에서 태어났는데 클로에 자오라는 여성이 이 영화 자오 뭐지 보려다가 못 봤는데요. 있거든요. 저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노마드랜드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감독상을 수상을 했고 여성으로서 아시안계 여성으로서 처음이고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예요. 바브라 스트라이젠드는 그때도 유명했으니까요. 1984년도에 옌틸로 받았었고 그래서 아카데미상에서도 이게 미나리와 겨룰 부분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뭐 주연상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주연상 뭐 여자 주연상이 당연히 그 올라가 있고 하니까 해서 작품상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 작품과 이 미나리는 거기서도 많이 겨루게 되겠다. 저는 미나리는 음악도 굉장히 잘 쓴 것 같더군요. 이 감독 아이작 정 감독의 영화가 전부 그 음악을 굉장히 잘 썼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음악의 조예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음악을 감독한 사람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은 음악상도 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다른 작품들도 많이 보고 비교를 해야지 되니까요. 제가 그 작품을 보려고 하는데 뭐 그냥 이 정도만 하죠.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영화요. 제가 오늘 이제 집에 가서 볼 건데요. 노매드랜드의 여우주연 후보가 이제 프란시스 맥도먼드잖아요. 파고, 쓰리 빌보드. 그래서 이제 이 미나리와 많이 여러 가지로 경쟁이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란이 유럽연합과 미국이 2015년도에 그 이란과 같이 그 협상을 했지만 핵협상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없애버린 그것을 다시 이제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만나거든요. 그 미팅에 이란으로서는 일단은 우린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단체를 시리아의 그 무장단체의 거점, 그 시리아에 있는 거점을 폭격해서 이거와는 달리 이란에서는 아직은 그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핵협상을 하려면 돈이 더 중요해요. 지금 이란으로서는 경제 제재부터 풀어라. 지금 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프랑스의 니콜라 사코지 대통령 뭐 부패 혐의로 아마 수감될 가능성, 수감까지는 안 되겠죠.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런 경우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란 경우는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미국이 먼저 만나서 이제 그 이란 그 핵협상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란도 협상을 하겠죠. 네, 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은 아닌데요. 11월에 서핑을 하다가 영국에서 어떤 남자가 그 서프보드를 잃어버렸어요. 바다로 나가서 4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데 4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어떤 커플이 그것을 발견을 하고 찾아줘야지 되겠어 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뭐 써놓은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1시간 만에 연락이 와서요. 그걸 잘 포장을 해서 크잖아요. 포장을 해서 12시간 그 페리 탄 것과 합쳐서 18시간 만에 주인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 사회죠. 옛날스러운 마음과 테크니컬 여러 가지가 함께 가는 강혜신이었습니다.